자, 이제 최종 모의고사 1회분을 나가도록 해봅시다. 1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니까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당연히 맞는 소리죠.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상 그 계획은 국토계획법상 계획은 우리가 국가계획이 있겠고 국가계획이 있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아래에 도시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지금 여기처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다. 당연히 1번은 옳은 얘기죠. 네, 2번 공공시설은 도로, 철도, 수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역시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공공시설이란 건 너도 쓰고 나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 공간구조. 자, 얘는 기본적 공간구조의 장기방향 제시한 종합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죠. 무슨 계획? 종합계획.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하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지침이 되는 것. 그 다음 4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맞죠? 광역도시계획을 되려면 먼저 광역계획부터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광역계획군은 국토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 5번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를 강하게 해요. 자, 틀렸죠. 자, 여기 두 번째는 우리가 용도에 관한 사항을 표현하는데 넓은 에서 용도지역제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용도지역. 자, 이거는 앞에 어든 똑같아요.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토지의 효율, 경제적 이용을 가져온다. 자, 이 토지의 효율, 경제적 이용을 가져오고 공공복리 증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중복 지정하지 않는 것이 용도지역이고, 자, 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2차적으로 가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그럼 앞에 어두는 다 똑같아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똑같아요. 이거에 대한 것을 위해서 얘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자, 왜 보완하느냐? 소위 안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왔을 때 미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 도모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로 정하는 것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는 용도구역을 물은 거죠.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과 지구에 똑같이 이건 같습니다. 토지의 효율,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의 건 맞지만 이거에 대한 것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완화시키느냐?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갖다면 용도지역과 지구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가져가게 하는 것이 용도구역으로서 자, 얘는 뭐 할 수 있으면 조정, 통합, 관리를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 쪽이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 2번. 자, 1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 2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본다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냐, 수립 시에 공청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무엇보다 제일 먼저는 기초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기초조사, 네, 공청회,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 여기 보니까 이 의견 청취할 때는 가서 여기 봐요. 주민관계기관에 대한 것이 공청회가 되는 거고, 의견 청취다 그러면 여기 누가 누굴 볼 수 있냐면 의회와 자, 여기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에 대한 것이고, 여기 의견 청취라는 것은 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맞는 표현이고, 2번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은 수립할 때 자기 관할 특광자 시장군수가 자기 관할 걸 할 수 있지만 인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자, 오케이. 맞는 얘기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맞죠? 자기 관할이라도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자, 방금 여기 있는 것처럼 3번처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그러면 반대로 수도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거와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이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국가계획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쓰는다. 틀렸습니다. 자, 이게 대류연칙이라고, 자, 얘는 얘에 어긋나서 안 되고, 얘도 얘에 어긋나서 안 되고, 얘는 얘에 어긋나서 안 되죠. 그럼 얘와 얘가 충돌하면 상위계획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4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네요. 광역도시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맞죠? 자, 그래서 최우선 계획은 요것이 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얘와 얘가 충돌하면 얘를 우선하고, 얘가 이후에 했던 국가계획을 우선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윤의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겠네요. 허가권자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 변경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개발 행위를 갖다 한다. 개발 행위는 분명히 허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받냐면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허가받지 않고 했다 그러면 일단 원상 회복을 명합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대집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제재가 떨어집니다. 제재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3. 다음 2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다. 자,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허가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재복구 등을 하면 가서 1개월 내 신고하는 것이고, 자,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 중에서 여기 있네요. 경작을 위한 경우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받을 필요가 없는가 그래 봤을 때, 자, 도시군 계획사업도 허가받을 일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작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자,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받을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로서 주거지역 내에 10,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개발행 허가의 규모가 있는데 규모는 이렇게 요절했죠. 자, 자보 5,000제곱미터 미만, 공간농 30,000제곱미터 미만. 그다음 그 밖의 것은 10,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뭐를 갖다 볼 수 있냐면, 자, 이거 자보, 자연환경부지역 보전녹지죠.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다만 우리가 쓸 때 요거는 따로 조례로서 따로 정할 수도 있겠고 정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 여기 속하지 않으니까 1만이네요. 그러면 주거지역이니까 10,000제곱미터 미만 당연히 허가받는 것 맞습니다. 다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토속 채취량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도시군계획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허가할 때는 협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허가할 때 협의 심의 거치도록. 협의 심의는 우리가 쓸 처리 기간이 15일인데 15일에 들어가지 않고 심의가 생략될 수 있어요. 타법에 받았다든가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럼 받을 필요 없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거기 2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4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칠학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아닙니다. 칠학지구도, 자, 이거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말은 구역은 도시적 안, 도시적 바깥에 다 뭐 할 때 하려면 사업할 수 있는, 자, 개발이 모티브가 될 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거는 할 수 있다. 대부분 개발 모티브는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한다 하는 걸 봤었죠. 그럼 1번에 보면 칠학지구 정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발 모티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정답 1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 해야 하는 것은요. 몇 가지가 아니라 4가지 경우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로서 사업이 완료됐다. 사업이 완료돼서 이미 10년이 경과됐다. 그래서 정택이는 10년직이다. 사기인지 10년직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정비구역 택지. 그럼 맞는 소리죠. 그 다음 시가주정구역 공원에서 해지된다. 녹지지역을 주상공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이 얼마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가지는 해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일반 상업지에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 용도, 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이런 것도 규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2종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요. 용도, 지역, 지구를 갖다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세분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것이다 하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법에서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의제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제되는 거죠. 그러나 실시계획을 갖다가 인가됐어야 그때 가서 지구단위 계획이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해 주면 되겠죠. 맞는 표현이구나 볼 수 있어요.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틀렸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을 갖다 한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심할 것이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이제 시도사가 정하는 거, 도시군 관리를 정하고 그다음 국토 장관이 도시군을 정할 때 이 사람이 얹히고 이 사람은 국가 계획과 연관됐을 때만 이때만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다. 이렇게 개정됐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 시가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렇게 하는 자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꼭 알 것. 5년에서 20년 이렇게 하는 자다. 정하지만 그 기간이 경과됐으면 다음날 실효가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 고시해 줘야 된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 꼭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와 유보기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정해진다. 당연히 옳은 표현임을 알 수 있겠죠. 다음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 유보기 끝난 날부터 아니죠. 어느 날? 다음 날 0시부터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고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보면 국방과 관련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자, 개발제한구역은 분명히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와 보안이고 시가와 조정구역이란 건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옳은 표현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네요. 1번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 신청인 경우에는 자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했다.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수반했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건축 허가 요건만 따져서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맞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쓸 두 가지 다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건축 허가 받았으면 개발에 허가 받은 거로 볼 수가 있다. 의지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2번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 없이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은요. 비행정청인 경우는 바로 허가받도록 돼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특광자 시장군수 소위 우리가 쓸 때 일반적으로 가서 오면 일반적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비행정청이면 허가받아야 되고 행정청이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3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유상계획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바로 그 유상계약의 경우에 가져갈 수 있는 것 당연히 봤습니다. 소유권과 지상권 설정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상일지라도 투기성이 없는 것은 제외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대도시 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 도시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는 도시공관리 위반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 군수가 한 것, 대도시장을 제외하고 시장 군수가 한 건 도지사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0일 내 대조 확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된다? 대조 확인.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구나. 볼 수 있겠죠. 다음 5번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은요. 수립권자가 누가 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고 시도지사이면 국토장관한테 승인받는다.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도시장은 자기가 스스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6번의 정답 4번이고 7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 도시지역이었어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도시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로 결정고시 된 걸 볼 수 있는 것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산업입지법이라 줄여 쓸 수 있어요. 산업입지법에 보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자, 왜 도시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도시역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 농공단지. 준산업단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그 중에 문제는 누구냐? 바로 이게 문제 되는 거죠. 위에 거는요. 당연히 도시적으로 본다. 본다. 의제가 됩니다. 근데 이 농공단지는 도시로 본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보네요. 여기가 우리가 보면 이제 소래포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어촌어항법에서 어항구역이야. 그럼 배가 들어서 정착하고 이러는데 이 지역이 도시지역일 경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공유수면 그런데 이게 뭘 적느냐 어촌어항법에서 어항구역이어야 돼. 어항구역에 있는 이 공유수면은 도시역과 연접됐으면 도시역으로 본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지역? 도시역과 연접됐어야 된다 그래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보전 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지역 그렇습니다. 이미 보전 녹지는 도시적이잖아요. 그죠? 의지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서 역시 항만법상 항만구역도요. 배가 드나들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항만법상 항만구역. 자, 그것도 도시역과 연접된 공유수면. 반드시 도시역과 연접됐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당연히 맞죠. 택지개발법. 그래서 여러분들 어항도 택산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과 항만법상 항만구역이 도시역과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로 본다. 이거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공단지를 제외하고는 도시로 본다. 되겠고요. 그 다음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지구도 도시로 본다. 그 다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도 도시로. 단 뭐가 안 되냐면 수력발전이나 송변전만을 목적으로 한 건 당연히 제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8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 모두 그런 것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재치껏 공부하자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국토계획법상의 청문은 국청을 열면 그랬죠. 국청을 열면 어떨 거냐. 자, 개도 실토한다. 무섭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자, 비행정청한테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다음 실시객 인가 취소. 토지거래 허가 취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네 가지는 분명히 청문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개발행위 허가 취소. 당연히 되겠죠.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 해당 사항이 없죠. 자, 토지거래 허가 취소. 당연히 맞네요.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취소. 되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있겠고 미음에 있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객 인가 취소. 맞네요. 그러면 기억, 디귿, 미음. 자, 이거는 우리가 왔을 때 요 자체는 자,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구나 볼 수 있대. 그럼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잘 알 수 있겠네요. 다음 9번 국토의 계획 및 일부 법령상 공유수면 바다로 한정함.
자, 매립지의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공유 수면을 갖다 매립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바다고 이쪽이 육지입니다. 육지는 이미 용도가 도관, 농자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의 용도 지역으로 이미 입안 결정 고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매립을 하면 이 매립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죠. 이 매립 목적. 그럼 이 매립 목적과 인접 용도를 비교해 가지고 같으면 요 지역으로다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르더라. 그러면 처음서부터 입안 결정 고시를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용도 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지를 말한다. 맞습니다. 네, 2번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은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뭐만? 고시만. 맞죠? 그러면 2번도 맞는 얘기다. 볼 수 있어요.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다를 경우는 자, 다른 첨부서부터 입안 결정 고시를 하는 거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에 걸쳤다. 두 개가 됐든 인접이 두 개가 됐든 처음부터 입안 결정 고시하는 겁니다. 자, 근데 도시군 기본계로 정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자, 역시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에 걸쳤다. 그럼 도시군을 처음부터 입안 결정 고시를 해서 지정해야 된다. 맞겠죠. 정답 4번. 다 뭐라는 거 도시군 관리계로 하는 겁니다. 다음 10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일법령상 벌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 그랬죠. 벌금.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을 갖다가 도시군 관리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하더라.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대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겁니다. 그 다음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자, 이런 경우는 소위 우리가 봤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액의 30% 이하의 벌금 역시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을 허가받고 개발을 착수하지 않았다면 이미 실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놈이 틀렸구나 하는 볼 수 있겠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를 써요. 거짓으로 자료를 갖다 제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했다가 그 기반시설 설치비의 3배 이상의 상당한 벌금을 부과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그랬습니다. 자, 이건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야 되는데 안 했다. 역시 2년 2천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11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그랬네요. 없는 지역. 자, 봅시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 행위가 집중됐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역시 행위가 완화돼야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맞는 거죠.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의 일반주거지역 역시 개발이 완화됐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겠죠. 주거지역을 자연환경. 자, 이거는 오히려 강화됐죠. 강화됐으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행위를 유도하지 못하죠. 그럼 기반시설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3번이 정확한 표현이겠고요. 그 다음 전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 건수가 130건이다. 그럼 전전년도 대비 기점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20% 이상 상승. 그러니까 당연히 30%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 인구 증가율도 전년도 대비 20%. 그러면 5%에서 30% 올라갔다. 그래서 25%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가는 것과 더불어 여기는 시설부담구역이죠. 시설부담구역은
행위가 완화됨에 따라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아니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 경우가 법령의 개정 제정에 의해서 행위가 완화되는 경우, 두 번째 용도 지역이 변경돼서 행위가 완화되는 경우, 세 번째는 전전년도 대비 인구 증가. 전전년도 대비는 개발의 허가 건수, 전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각각 다 20% 이상 증가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라고 할 수 있냐면 3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은 경작. 자, 우리가 경작이라 했죠. 경작인데 전답 사이가 전다. 이건 허가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케이. 1번.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 5% 이상 축소는 할 필요 없지만 확장은 해야 돼요. 허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조건 붙일 수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라. 이런 경우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틀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굴 발차기 그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비굴하게 발차기. 비탈면에 적용하라. 굴착하면 집안에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가산점 조치하라. 발파하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바로 예치하라. 토성운반 차량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하라.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조건부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행 보증금을 공사비의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거다. 조건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4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까지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왜냐하면 이 문화재, 자 여러분들 제가 허가 제한할 때 이렇게 배웠었죠. 허가 제한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녹계 수문 지기도. 그래서 자 이거는 두 가지. 녹지역과 계획관리에서 조수류가 있다. 문화재가 우려가 있다. 그러면 연장 규정이 없다. 그래놨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말로 지기도 그러면 바로 뭐라 했어요? 곧바로 죽일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원칙을 3년 했다가 플러스 1에 한해서 2년 그러니까 결국 최장 5년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문화재니까 연장 규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 설치할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전부 무상귀속 아닙니다. 자, 이거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건 뭐가 될 수 있면 무상기속하는 거 맞아요. 관리청에. 그러나 행정청은 절대 무상기속이지만 비행정청은 종전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볼 수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보세요. 도시군객 시설 사업이나 개발에 똑같아요. 자, 민자고속도로 어떻게 합니까? 절대 무상기속이 아니죠. 그래서 운영권을 줘서 상대적으로 기속시키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옳은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다음 13번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예정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환지 예정 지정은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사건 제한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보니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맞죠? can. 맞습니다. 2번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할 수 있다. 아니죠. 지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럼 환지 예정지를 갖다가 거기다 채비지는 누가 갖는 거냐? 시행자가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처분할 때는 작자가 있어야 되니까 등기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되는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환지 예정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까지 쓰고 다음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니까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경우에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는 토지에 있는 경우 그 토지 사용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환지 예정 지정은 자, 환지를 갖다 예정 지정은 can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때 지정할 때 절차는 예정을 갖다 해서 지정해서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력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종전의 토지, 새로운 토지,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토지로 사용 수익해.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수익 의무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 그럼 따로 사용 수익을 정할 수 있는 거고 종전 토지는 처분할 수 있으면 새로운 토지는 처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환지 예정 지정되면 채비지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냐? 채비지를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의해서 이제 기타 조치를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개 사용 수익 정지하라고 30일 이상 얘기하고 장애물 제거합니다. 주거용은 적어도 2개월 전에 알려줘요. 그 다음 환지 부지정 토지 있잖아요. 환지 부지정 토지는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관리하느냐? 시행자가 관리하는데 환지 처분 공고 종료일까지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네요. 다음 14번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자, 이거 지정권자라 그러죠.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되느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하는구나. 이 국토장관이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느냐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중국집 천장 불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더라. 국가가 필요해서 했다든가 천재지변 등 긴급해서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공공기관장 정부 추진기관장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에 시도지사 간에 요놈들 간에 협의가 불성립됐다. 협의가 불성립된 것. 이것이 경우 국토장관이 하는 경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국가가 도시가 필요되겠죠. 중앙행정기관 요청. 자, 이거는 정부 출연기관 10만이 아니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제한. 그래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이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역시 몇 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냐면 3번이 틀렸다. 천재지변.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긴급한 경우 맞고 협의가 불성립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냐면 거기 있는 내용 중에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5번하고 이 강의를 마칠게요. 자, 15번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을 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의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요. 맞습니다.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맞아요. 자, 당연히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자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공유한다. 그러면 그들은 각각의 사람이 되는 거고 만약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는 가서 대표는 한 사람이 되는 거.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가 시군구에 접수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 등이 동의를 처리한 경우 이를 동의 면적 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맞는 소리입니다. 다음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 면적의 산정에는 국공유지 포함이 아니죠. 일단은 국공유지는 포함시켜요. 근데 뭐부터 하냐면 사유지부터 하고 부족하면 국공유지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킨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5번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을 동의받은 후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정 동의 요건에 미달될 경우 아까도 했죠. 일단은 국공유지 포함시키니까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얻는 거예요. 뭐부터 하고 나서? 사유지부터 하고 나서. 그래서 이것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이것도 맞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은 4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번서부터 다음 강좌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